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보건부는 코비드19 백신 파스 요구사항이 월요일에 종료됨에 따라 사람들에게 경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신 파스는 작년에 신호등 시스템이 처음 발표됐을 때 도입됐습니다. 비즈니스들이 원하는 경우 백신 파스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오늘 밤 자정부터 레스토랑, 미용실, 체육관과 같은 장소에 출입하는데 더 이상 백신 파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밤 자정부터 건강 및 장애 부분, 노인 요양시설, 교정 직원, 국경 및 MIQ 직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한 백신 의무도 폐지됩니다. 보건부는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내각은 오늘 오후 4시에 주황색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역을 결정합니다. 코비드19 모델러인 마이클 플랭크는 한 걸음만 내디딜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일부 국가에서와 같이 모든 공중보건 조치를 한 번에 제거하면 큰 반등과 함께 두 번째 물결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염병 학자인 마이클 베이커는 일반적으로 약 2개월 앞선 호주는 이제 매우 큰 두 번째 물결을 보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첫 번째 물결보다 더 크므로 뉴질랜드에서 동일한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고위보건관리는 뉴질랜드가 코비드19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뉴질랜드의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률이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수석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뉴스 오브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적 대유행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미국의 대응, 뉴질랜드의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에 대한 조언 등 여러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또한 미국의 코비드19와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이로 인한 분열 때문에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필드 보건국장에 대한 조언에 대해 파우치 박사는 주요 목표는 항상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제공이며 단지 진실인 것을 대중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받는 것에 당황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과학이 정치에서 떨어지는 것을 정말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뉴질랜드가 임대주택 개발 건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랜드 인포메이션 뉴질랜드는 해외 투자법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불분명한 규칙이 임대차 건설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부동산 분야의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뉴질랜드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없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택지 개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발자가 20개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신규 주택의 매각 요건에서 면제되며 주식 지분, 매입, 임대 또는 임대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구체적으로 Build to Rent, 즉 임대용 주택 건축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메간 우즈 주택부 장관은 이번 지침으로 뉴질랜드에서 외국인들이 임대차 목적에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코비드로 인한 경제적 혼란과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국제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건설 산업은 향후 몇 년 동안 최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기록적인 작업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가된 전체 건축 공사 총액은 293억 8천만 달러로 팬데믹 전인 2019년보다 60억 달러, 즉 25.7% 증가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허가된 건축 작업의 가치는 2014년 146억 3천만 달러에서 2021년 293억 8천만 달러로 2배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의 일부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결과일 것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택 건설 붐 부분에서는 신규 주택 계약자의 가치가 2020년 2월 말에 비해 금년 2월 말까지 12개월간에 38.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허가된 신규 주택의 수는 31.4% 증가해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관련과 기타 궁금하신 모든 사항을 오클랜드 한인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화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전화번호 09-443-7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컨슈머 엔젯의 파워 스위치는 일부 전기 사용자들은 연간 최대 $1,000의 가격 상승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전통적으로 매년 4월 1일에 가격을 올리지만 파워 스위치는 올해 가격 상승이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자들을 강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사용 전력 플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전기 회사들, 가스 회사들에게 가스 요금을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실제 전력 및 가스 비용 상승 등이 있습니다. 컨슈머 엔젯의 존 더피 최고 경영자는 모닝 리포트에서 전기업계가 4월 1일부터 고정요금제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스위치는 소비자가 공급자를 바꾸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전력 가격은 4월 4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어느 한 시점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원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전체 인구의 78%인 320여만 명이 보건부 기준에 부합하는 식수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식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서부터 대장균, 검출 등 다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안전한 식수 공급이 전국적으로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식수의 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원뉴스는 지적했습니다. 4월 1일부로 복지수당은 지난해 7월에 비해 성인 1인당 주당 $20에서 $42, 최저임금은 시간당 $20에서 $21 20센트로 인상됐으며 가족을 위한 근로세액공제도 인상됐습니다. 5월에 윈터 에너지 페이먼트가 10월까지 지불됩니다. 자격을 갖춘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자의 경우 주당 $20 46센트, 부부 및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주당 $31 82센트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2원 9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1원 3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4원 48전입니다.